공포라디오 무일남 구독자 사연 재현극장. 저희 자매가 어렸을 적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 대신에 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죠. 매일 저녁밥을 챙겨주고 씻기는 것 정도는 그럭저럭 할 만했는데 잠을 재우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동생이 유독 어둠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밤에 불을 끄고 재우려고만 하면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때를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생이 저녁밥만 먹고 나면 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니, 나는 까만 밤이 제일 좋아. 아빠는 밤에만 오시니까. 아빠? 아빠는 저기 하늘나라 가셨잖아. 아니야, 나는 매일 밤 아빠랑 노는데 금요일에는 캠핑 갔었고 토요일에는 놀이동산 갔었어. 오늘은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갈 거야. 아빠가 자전거 타는 방법 가르쳐 주신댔어. 매일 밤 제 옆에서 잠들었던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나 그리워서 꿈에서 아빠를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그런 악몽보다는 낫지 싶어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니, 아빠가 언니도 같이 놀자고 하셨어. 이번에는 언니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래. 동생이 태어나기 전 아빠와 한강공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아빠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저는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봐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제 등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던 아빠와 절대로 자전거를 놓지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는 자전거를 놓으셨고 저는 너무나 놀라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전거를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동생이 태어났고 아빠는 일이 바빠져서 더 이상 자전거를 가르쳐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왜 자전거를 안 타는지 전혀 몰랐을 텐데 동생의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이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빠한테 자전거 배우러 왜 안 왔어? 동생은 아빠에게 자전거를 배운 이야기를 신나게 말했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도전했는데 여러 번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다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동생의 무릎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더군요. 전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동생과 아빠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아휴, 그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하시더니 너희 아빠가 미련이 많이 남으셨나 보다. 딸들이랑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못내 아쉬웠겠지. 엄마는 달력에 날짜를 세워보시더니 곧 아빠가 돌아가신 지 49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일이 지나면 더 이상 아빠가 밤에 찾아오시지 않을 거라고요. 며칠 후 동생은 오늘은 꼭 넘어지지 않고 두발 자전거를 타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프고도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져 잠에 깨고 말았습니다. 엄마? 살며시 눈을 떠보니 침대 머리맡에 아빠의 홀령이 있더군요. 살아생전 아빠의 얼굴 그대로지만 두 팔엔 불에 댄 화상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에서 아빠를 화장하던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빠의 홀령을 보고도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반갑고 그리운 마음이 들어 아빠의 홀령을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야? 딸, 아빠가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아빠는 하염없이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텅 빈 한강공원에서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동생은 어느새 씩씩하게도 두발 자전거를 타더군요. 저는 두발 자전거의 안장에는 앉아 있었지만
동생처럼 쉽게 페달을 돌리지 못하겠더군요. 그때 저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딸, 아빠가 이번에는 약속 꼭 지킬게. 절대 손 안 놓을 테니까 겁내지 말고 계속 가. 아빠의 응원에 힘입어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가 점점 앞으로 달려나갈수록 아빠의 목소린 멀어져만 갔습니다. 딸, 아빠가 늘 뒤에 있을게. 사랑하는 우리 딸들, 아빠가 미안하고 사랑해. 아빠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지나고 엄마의 말씀대로 아빠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생은 아빠와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엄마와 저는 동생에게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원래 동생은 세발 자전거도 겨우 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배우지도 않은 두발 자전거를 어떻게 탈 수 있는 걸까요?